넥소도 지금 스위스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너네가 열심히 해라, 잘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요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뭐 넥소는 우리 코인이슈 채널에서 이전에 한 몇 번 언급했죠. 많이 했습니다. 9월달부터 아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전부터 언급을 했고, 넥소 그 스테이킹 하신 분들한테 욕을 뒤질나게 먹었고.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이슈가 뭐 넥소를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코인이슈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넥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대출해주고 예치해줘서 이자를 주는 플랫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핵심이에요. 넥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코인이슈 굳이 뭐 좋고 안 좋고 없어. 오히려 넥소 관련돼가지고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 광고하자고. 진짜 유혹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돈 벌고 싶었으면 했겠지. 넥소 그 초대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 받는 그거 했겠지. 안 했어요. 별 감정 없습니다. 지금 넥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산 보유액 가치 20억 달러 이상 보유한 대출 플랫폼 중에 블록파이, 셀시우스 이런 업체들 싹 다 무너졌습니다. 싹 다 날아갔어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플랫폼이 넥소입니다. 그러면 블록파이랑 셀시우스 같은 업체들이 다 사라졌는데 넥소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진짜 넥소는 안전한 걸까?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넥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위험성 리스크들 다 판단하고 코인이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전할 때까지 좀 뺐다가 본인 확신이 생기면 또 다시 예치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예치한 뭐 그 스테이킹 플랫폼이고 내가 알아본 거랑 뭐 다르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딱 마인드라던가 가치관 아니면 뭐 그 인격들 요런 것들 성격이라던가 요런 것들 보면은 달라 남들과. 리플 갖고 계신 분들 리플 욕하면 욕하죠. 리플 떨어진다고 하니까 막 강아지 막 돼지 동물이 한 300마리 나와.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왜? 나는 몰랐던 내용들인데. 이해되셨나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뭐 이용하고 그런 플랫폼이고 코인일수록 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이면 안 돼.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규제 토론 후 미국을 출발하는 넥소, 데드 엔드. 넥소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그 이자 상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 블록미디어의 스탠리 최 기자님이 이렇게 쓰신 글인데, 이게 아마 블록비트의 저자분이 쓰신 글인데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스탠리 최 기자님이. 요거 꼭 보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넥소 위험하고 넥소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했을 겁니다. 넘버1일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셀시우스 블록파이는 이미 파산, 넥소는 안전한가? 자, 보시면 일단은 넥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11월 29일 날 장기 수익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블록파이랑 제네시스와 유동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산이라던가 부채가 불일치한 게 없다. 그리고 준비금 증명도 곧 시작될 거다. 넥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이제 아르마니노라고 이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발행을 하는데, 넥소의 달러 자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크다. 우리는 갖고 있는 자산이 안전하다. FTX나 블록파이, 뭐 셀시우스 이런 애들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탈리아는 라이센스 취득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일날 팬케이크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넥소를 보면은
201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스위스 축구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본사가 스위스 축구주에 설립이 됐고 주소 등록지상 이제 보니까 스위스 축구주 뭐 그라펜하우스 트라세라고 15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넥소가 스위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한 건 맞다 아니다? 맞지 않다. 본사가 스위스에 있을 뿐 스위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자, 그리고 현재 넥소가 미국 애리조나, 엘라바마, 캔자스 등 다수의 미국에 있는 주에서 한 8개 주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송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와이오밍 이 3개 주에서는 대출임 면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사업도 가능해 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9월 달에 많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뭔 얘기냐면 와이오밍 주의 헐레트 뱅크오프 은행이라고 이 해당 이제 연방 은행이 어디냐면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뱅크오프 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수한지 요거 공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산하에 서밋 내셔널 뱅크라고 소형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아까 그 은행들이 파산하면 그거 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 아까 배우셨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만약에 미국 이 은행이 파산하면 미국 정부의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 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에 미국의 한 연방은행을 딱 인수하고 3개월 뒤에 어떤 기사가 나왔죠? 넥소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넥소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분간 미국 지역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미국 주에서 넥소를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점차 중단 등록해야 된다. 제소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제소를 했다는 얘기가 뭔 뜻일까? 넥소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증권으로 등록해야 된대. 그게 무슨 뜻일까? 증권으로 하겠다는 건 앞으로 넥소 너네 SEC 간할 거냐. SEC한테 통제받아, 규제받아. 라는 얘기입니다. 넥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영업 안 되겠다. 힘들겠다. 자, 그러면 SEC 감독 관리하에 해라. 요 뜻은 미국에서는 하지 마. 넥소 너네. 미국에서는 앞으로 영업이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님, 넥소는 미국에서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맞겠죠. 근데 미국에서 영업을 안 한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영미권. 유럽에서 가능할까? 얼마 전에 이탈리아 라이센스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관련된 암호화폐 디파이 플랫폼들, 시파이 플랫폼들 규제안이 딱 성립이 되면 유럽은 어떻게 할까? 싫어도 좋아도 미국 거 따라야 됩니다. 영미권 국가는 한국은 미국에서 안 된다는 건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 국가들 웬만한 국가들 영업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영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다 떠나서. 자,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게 넥소 측에서 만든 건가? 넥소 하우라고 넥소.how 요거 치시면 나옵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넥소에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넥소에서 만들었다면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규제 목록이 싹 다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힘들어. 영업하기가. 미국에서는 힘들다는 거 아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는 본사가 있는 스위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에 우리가 뭐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냥 기존에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냥 라이센스만 있다는 건데, 스위스에 이제 제네바주의라고 뭐 소피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규제를 따라야 되는데 비영리 조직이라 그래요. 제네바주의 뭐 소피트. 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자율적 규제입니다. 자율적 규제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위험하게 하지 말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자, 블록파이 지금 파산 신청했죠. 얘네들 면책 조항에 뭐가 있었냐면 BIA 있었어요. BIA는 은행이 아니며 규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산했어요. 넥소도 지금 스위스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너네가 열심히 해라, 잘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요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파산하면 이거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자, 넥소 설립자가 뭐 안토니 트렌체프라고, 뭐 코스타 칸트체프, 켈린 메토티에프 뭐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링크드인을 봤더니 세 분 다 불가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불가리아에서 제대로 영업하고 할 수 있을까, 넥소? 불가리아에서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을 뭐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 영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도 다른 국가들도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자, 넥소 대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대출을 어디서 해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 지금 보시면 넥소의 대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LTV라고 위험 가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사용자 담보를 청산하는, 뭐 자동화 모기지 신용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담보가 없어. 담보 자산이 부족해? 그러면 레버리지 안 돼. 발행 안 돼. 위험하게 발행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떨어지면 청산된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요.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 아, 투명하고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보세요. 넥소가 6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맡기고 있고 40개 이상의 법정 통화를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파이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법정 통화를 지원한다 그래요. 넥소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넥소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던가 넥소를 빌려준 적이 절대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넥소를 그 LTV 아까 그 대출 레버리지 그걸 열어봤더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LTV가 50%, 그리고 넥소의 자체 토큰은 15%.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넥소가 기존에 넥소 토큰 이제 자체 플랫폼 토큰이 있죠. 그거를 홍보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 우리는 BNB랑 굉장히 유사하다. BNB 가격 올라간 거 봤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BNB가 직접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그런 식이야. 근데 BNB 잘 아시죠? 우리 코인이 가족분들. 이따 바이낸스 얘기 드릴 건데 BNB 코인이 어떤 코인이다? 암호화폐 플랫 거래소에서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찍어낸 코인은 중앙정부가 뭐 정부들이든 뭐 은행들이든 인정하지 않는다. 화폐를 발행한 것과도 같다. 넥소 토큰이 BNB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구조도 비슷하고 어떤 식이냐면은 넥소 원 상품이라고 하루에 최소 넥소 1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1일 복리로 최대 12%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5월 달에도 앵커 프로토콜 막 이제 20% 그거 보시고 막 터졌고 루나 터지고 막 이것저것 다 터지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단순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자 몇 프로야? 그리고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 그거 두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준비금이 확실해?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인데? 이자 높아? 준비금 확실해? 그러면 얘네 안전하겠네. 무조건 예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뭐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해당 플랫폼이 돈을 어떻게 벌길래 그 돈으로 이자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을까? 수익 구조를 안 궁금해하죠.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준비금이 확실해? 오케이. 이자 몇 프로야? 이자 높아? 오케이. 끝나. 그거 두 개 보고 안전하구나. 수익 구조가 뭔지 몰라. 넥소뿐만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디파이 플랫폼들 돌려막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예치했어. 이자를 받아야 돼. 그럼 이자 그 주는 금액을 플랫폼들은 어떻게 구해요? 자기네 플랫폼은 뭐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러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겠지. 자, 넥소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넥소 카드를 이용한다. 카드가 있대. 카드 발급을 하면 뭐 이자를 주고 이런 그 수익 구조가 있대. 그리고 거래소가 있대. 그리고 넥소에 들어오는 법정화폐라던가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가 발생이 되죠. 그런 유동성을 통한 이자 수익. 근데 이게 충분할까? 일일 복리로 뭐 최대 12% 주고 뭐 이자가 큰 상품도 있고 작은 상품도 있겠지만 이자를 그냥 뭐라 그럴까?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더 클까? 코인이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컸다면 블록파이든 셀시우스든 무너지지 않았겠지. 무너질 수가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이 준비금이 확실하고 또 뭐예요? 준비금이 확실하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이자율에만 집착해서 이자 높고 준비금 확실하다고 해서 안전한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카드 만들어서 카드 얼마나 팔릴까? 카드 얼마나 쓸까? 미국에서도 영업 안 되는 판에. 자, 거래소 만들었다고 하죠. 지금 신규 그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도 다 문 닫습니다. 없어진 거래소들 진짜 많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래소 거래량이 많이 나올까? 거래소 수익이 좋게 나올까? 자, 법정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통한 이자 수익. 요거는 좀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대출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2년, 4년, 내년도 버티고 내후년도 버티고 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신규 유저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자금들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돌려막기 하면서. 이런 식의 구조예요. 수익 구조가. 지금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은. 근데 고금리죠 지금. 거시적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안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 회사채 발행해도 회사채를 안 사줘. 자금 구하기가 힘들어. 은행? 대출? 안 나오죠. 왜?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대출 힘들지. 그러면 유동성이 힘들고 계속해서 있는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던지는 판인데 넥소에 대출 맡겨서 이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No, 전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센스는 뭐예요? 스위스에서도 받았고 뭐 여기저기 뭐 다 라이센스 있대. 화려해. 자, 명단들 보면은 이것저것 뭐 라이센스 있고 뭐 다 화려한 이런 라이센스들이 많아. 근데 이 라이센스는 운영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너네 운영해. 대신 없어지면 우리가 책임져 주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운영하는데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넥소 자체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코인이슈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안 봤기 때문에. 기업 운영 자체의 합리성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진짜 투명하게 하는지 안전한 곳인지 이거는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넥소라던가 기존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 라이센스 대부분이 뭐예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절 없어. 단일도. 여전히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전히. 셀시우스, 파산된 셀시우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얘네 기업이 이자율을 높게, 왜냐면 블록파이라든가 넥소는 얘네들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여러 차례 고위험 프로젝트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손실을 얻었고, 블록파이 역시도 채굴 서비스 이용했죠. 채굴 서비스 이용하면서 사용자 자금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자산가치 하락하고 자산과 부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이 되면서 파산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넥소 준비금 증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넥소는
은행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은행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 뜻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 커스터디를 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넥소에 보관된 자산들은 제3의 수탁 플랫폼 커스터디 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넥소는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들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고, 레저, 벡트, 파이어블록 얘네들 같은 기관들한테 7억 7,500만 달러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넥소가 무너지면 7억 7,500만 달러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고 얘네들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 보험을 또 런던의 로이드뱅크, 마시앤아치 이런 애들이 또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넥소가 무너지면 7억 7,5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은 기관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증을. 근데 보증을 해주는 업체들을 열어봤더니 비트고, 레저, 벡트, 파이어블록 물론 벡트 같은 경우에야 좀 이름이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도 이름은 있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립토 VC들이라는 거예요. FTX도 망가졌고 알라메나 리서치도 망가진 판에 그 해당 기업보다 규모가 좀 작은 비트고, 레저, 벡트, 파이어블록 안전할 수 있을까? 7억 7,500만 달러 이런 거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보증을 해줬어. 그러면은 그러겠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20억 달러가 넘게 고객들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데 7억 7,500만 달러? 너무 부족하죠. 부족하다. 자, 또 레저는 2020년도 해킹 사건이 또 있었죠. 사용자 데이터를 또 유출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뮤추얼 펀드들이 펀드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수탁은행들이 이렇게 보관 중인 자산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 안전해 보이지? 안전하다? 100%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넥소가 수탁한 자금이 암호화폐인지, 아니면 명목화폐인지, 이런 거 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럼 막말로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우리가 7억 7,500만 달러라고 이게 가정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자, 아르마니노 증명감사하는 기업입니다. 넥소 12월 2일날 비트코인 15만 개의 채무가 있고 회사 장부는 담보 비율이 100%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아르마니노가 제공했다고 합니다. 증명감사를, 준비금을. 우리 얼마 전에 게이트IO랑 크립토닷컴, 이더리움 서로 32만 개 주고받고 한 사건 아시죠? 준비금 증명 요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확실하고 빌린 게 없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오늘, 현재, 내일 아니면 어제 너네 유동성 얼마나 갖고 있어? 돈 얼마나 있니? 명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검사한 당일날 그날만 안전한 거지 그 다음날이며 뭐며 준비금 증명 요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언제 어디서 움직였는지 매 시간마다 매분 1분 1초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코인이슈가 블록파이 아마 작년부터 예견을 드렸을 겁니다. 코인이슈가 말씀을 드렸고 맞췄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블록파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무너졌어요. 셀시우스는 말씀 안 드렸지만 블록파이나 셀시우스 같은 거니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었고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 FTT입니다. 근데 FTT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넥소예요. 넥소가 앞으로 망할 거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위험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또 트론도 있고 FTX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넥소에서 신규 고유율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신규 고유율 상품을 출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급하다는 겁니다. 신규 마스터카드 최근에 출시했죠. 넥소에서. 매월 최저 상환 금액이 없고 최대 13.9%의 APR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넥소 토큰을 사용에 따른 리워드도 제공을 하고 현재 EU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죠. 셀시우스가 파산되기 전에 뭐를 했냐면 미친듯이 높은 이자 상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규 사용자들이 미친듯이 들어갔어.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신규 유저 자금들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지금 넥소에서 만드는 카드, 거래소 역시 우리가 이래서 안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적합하지 않다. 절대 적합하지 않다. 우리 감스님이 그러죠. 걱정되시면 홀드 월렛에 넣으시는 게 맞아요. 의심되고 걱정하시면 홀드 월렛에 넣어 놓으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넥소가 이제 블록파이 셀시우스 다음으로 안 좋게 된다고 하면 미국인 사용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넥소를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법안들을 하는 게 이유가 뭘까? 그냥 넥소가 싫어서 하는 걸까? 절대 아닙니다. 규제안이 들어간다는 거는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게 진짜 들어갔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것까지 못 바라고. 만약에 넥소가 안 좋게 됐어, 파산돼. 그러면 미국인 사용자들은 파산 법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금지를 시켰고 규제안들을 딱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리 선조치를 한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이슈 영상을 보시고 한국에서 넥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발생이 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보장해줘?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켜야 돼요. 누가 보장해 줄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작년같이 유동성이 풍부해. 막 거시적 경제 상황이 좋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어. 금리도 낮아. 이럴 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넥소나 뭐 이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이 야, 수익도 좋아. 이자도 높아. 안전성까지 뒷받침돼. 너무나도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하는 기업이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고 유동성도 풍부하지 못하고 거시적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기업이에요? 아무리 뭐 넥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진짜 이렇게 유능하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이런 기업들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폰지가 된다. 폰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혁신적이고 좋지. 장사하기 좋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게 하더라도 억울하게라도 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내용들 몰라. 그냥 넥소 측에 문의해보고 넥소 측 답변 보고 그냥 그거 영상화 해가지고 영상 만들고 뭐 커뮤니티 올리고. 자, 넥소를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뭐 방송을 하거나 뭐 커뮤니티를 하거나 뭐 기사를 쓰시거나 다 각자마다 개인의 그 뭐라 그럴까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넥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넥소 측에 뭐 문의를 해서 뭐 답변을 받았다. 해당 뭐 영상이라든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제일 끝에 정보란에 뭐가 있냐면 코인이슈처럼 코인이슈가 파이넥스 그 레퍼럴 링크 하는 것처럼 넥소 초대 레퍼럴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만약에 안 좋게 됐다, 파산이 됐다. 해당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사 쓰시는 분들이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똑같아. 코인이슈도 파이넥스 망한다 그래서 책임져 주지 않아.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넥소 플랫폼이 안전한지 우리가 알 건 이겁니다. 진짜 안전해? 진짜 라이센스 만약에 망하면 이거 보장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누가 좋고 뭐 안 좋게 생각하고 뭐 폄하하고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냥 바램은 이런 위험성들을 알고도 투자를 한다. 예측해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된 겁니다. 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책임이 져야지. 이자를 받은 만큼. 이해되셨죠? 넥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 영상 뭐 수십 개 영상이 있어 사실. 이 영상이
또 성지 영상이 될 겁니다. 블록파이도 있었고 FTT도 있었고 여러 개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